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오긴 왔나 봅니다. 네, 요즘 아주 덥죠. 네, 좀 비가 좀 이 중부지방 위에도 이렇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더위를 좀 날려버릴 만한 재밌는 사진들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클립 베스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봅니다. 네, 귀여운 아기가 까치발을 들고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네, 정말 귀엽죠? 네. 이게 지금 영국인데요. 영국 성 마리아 막달레나 교회 지금 이 앞입니다. 지금 조지 왕자입니다. 예, 3살배기 조지 왕자인데 이날 그 동생 그 샬럿 공주가 생후고 지금 구조됐는데 세례식이 있었죠. 그 세례를 하고 지금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유모차 안에 동생이 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됐죠. 네, 맨 처음에 그 태어났을 때하고 이번 세례식 끝나고 바로 이제 이 모습이죠. 네. 3살이면 이제 갓 걸음마를 했을 텐데 이렇게 까치발까지 들고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예. 그런데 이날 세례식은 왕실 세례식답지 않게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됐다고요? 이 윌리엄 왕자 부부가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이 교회에서 치러졌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왕자의 그 동생인 해리 왕자. 해리 왕자는 지난달에 군복무를 이제 끝내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10년간 전역을 군복무를 했죠. 이제 네. 그 안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2번이나 참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그 왕자인데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환경 문제로 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세례식에서 샬럿 공주는요, 2013년 오빠인 조지 왕자가 입었던 왕실 가운을 입었다고 하고요. 또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 밖에는 100여 명의 팬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손을 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 조금 난처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 6일 그 본회의장이죠. 네. 국회법 개정안 그 제의안 그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옆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결국 뭐 새누리당에서는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됐는데 네. 총 의원들이 298명인데 그 참석 인원은 130명이었습니다. 네, 제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무산이 돼버렸죠. 이 안은 말이죠. 이제 19대 국회가 내년 5월이면 끝나죠. 이제 그때 같이 자동으로 이제 이 안이 이제 폐기가 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그 여당은 표결을 불참을 했고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후보 전술을 했죠.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투표를 지원하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좀 특이했던 것은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만이 새누리당에서는 투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국회법 개정안 제의 요구안이 새누리당 불참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포결 자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키스 인사를 받고 있는 이 여성. 뒷모습이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죠. 엘리제 궁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요즘 그 유럽이 아주 골칫거리죠.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지난 그 5일날 그 그리스가 국민투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제채권단의 그 안에 대해서 그 투표가 있었는데
61%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와버렸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문제들이 이제 더 지금 꼬이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정상이 미리 만난 건가요? 입장이 좀 두 나라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12일 날 이제 EU 그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원국들 모여서 그 전에 지금 만나는 그런 성격입니다. 프랑스는 좀 유화적입니다. 네. 그 그리스에 굉장히 이런 독일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제1차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리스 이렇게 이제 구제금융 받을 때 그때 위기 때는 프랑스가 그때가 한 39% 정도의 그런 프랑스 은행들이 그걸 이제 채권을 갖고 있었죠. 뭐 국가 채권이라든가.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털어냈죠. 그런데 이 독일은 지금 채권국이죠, 제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12일이죠. EU 28개국 모두가 모인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협상 재개 여부가 논의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그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28개 전 회원국 정상들이 모입니다. 네. 거기에서 3차 구제금융을 주느냐, 그리스에 아니면 그렉시트냐. 그러니까 퇴출시키는 거죠. 퇴출되는 거죠. 유로존에서. 네. 이제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할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최후 통첩이 되겠네요. 예. 네. 벼랑 끝에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된 그리스. 과연 12일 EU 정상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세계 시선이 유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지난 6일 오후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열띤 취재 경쟁 속에 많은 분들이 그물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과연 비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이 그물을 들어올리는 네. 그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마 생각하면 이게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좀 베일의 크기도 크네요. 네. 네. 글쎄요, 과연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돌고래였네요. 돌고래죠. 네. 그런데 이분들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잡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방류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네. 이게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데, 태사니하고 복순이 두 마리입니다. 네. 두 마리인데 지난 2009년도에 불법으로 포획을 했다가 6년 만에 지금 방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생에서 잡혀온 거지만 또 야생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방육팀에서 이게 적응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잘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6일에는 말이죠. 옛날 제돌이. 네. 제돌이하고 아마 친구들 정도 되겠죠. 한 30여 마리가 이 가두리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런 모습도 목격이 친구들을 됐다고 보러 합니다. 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돌고래들이 잘 적응하는지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이상 불법 포획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넓은 바다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성난 황소떼 습격의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좀 아찔해 보이는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죠. 그래요. 이게 뿔이 이렇게 있고 네. 뒤에서 거의 이거 표정 받치려고 하고 보세요. 있는 네. 예, 굉장히 정말 오금이 저리는 그런 사진이죠. 네. 여기가 지금 스페인의 축제 장면인데 이게 스페인의 북부에 있는 바스크 네. 지방의 팜플로라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산 페르민 축제라고 하는데 산 페르민 축제 중에서 이게 지금 엔시에로라고 그래요. 이게 엔시에로가 뭐냐면 이 소들을 말이죠. 네. 사육장에서 저쪽에 아마 사육장 같은데 사육장에 이제 사육장에서 풀어놓은 거죠.
한 800m 정도가 투구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가는 길이라기 좋은 골목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사진입니다. 이 소들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소들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소. 네. 가 6마리고 길들여진 뭐 소도 같이 이렇게 지금 그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때 이런 보면 뿔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사망도 한다고 합니다. 1924년부터 1997년까지 14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부상자만 해서 한 200여 명 네. 정도가 부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망자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현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잘 모르는 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지금 밟히고 뿔에 치이고 옆에서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좀 재밌긴 하네요.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나 봐요. 좀 방문객들한테도 좀 개방적인 축제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도시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 기간, 그러니까 7월 6일부터 14일까지 행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 80만 명 정도가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축제를 즐기는데 100만 명.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제 기간에는 노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숙도 가능하고 여기 보이죠? 여기 좀 빨간 손수건. 네. 또 이렇게 그 관광객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들 하고 있네요. 목에 걸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서로 뭐 축복을 하는 의미에서 물도 뭐 뿌려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산 페르민 축제 기간에는 각종 공연, 댄스 파티 같은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낮 시간에는 어린이와 노인층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고 또 해가 지면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흥겨운 음주와 춤, 또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행사가 밤 새도록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굳은 표정의 유승민 새누리당 이제 전 원내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사퇴 문제를 두고 이번 주 가장 화제 중심에 서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난 그 8일 날 국회 그 정론관에서 이제 사퇴의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이 나오는 이런 모습, 얼굴 표정이 아주 묘하죠. 그리고 입을 꼭 다문 게 뭔가 할 말이 있다. 뭐 할 말 대부분은 아마 했던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은 뭐 미진했던 것도 있겠죠. 국회법 개정안 위헌 문제, 그리고 거부권 이런 그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지금 사퇴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사퇴하기 전에 무려 4시간여 동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또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퇴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뭐 투표는 하지 않고 표결 없이 사퇴 권고안을 추인을 했고 그걸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비자발적으로 중도 하차하게 됐고 사실상의 축출로 타격도 입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헌정사상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네.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배신자로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한 것이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인데 아무튼 이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아졌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소신을 그대로 지키고 뭐 이래서들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이번에 오락가락했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스타일을 좀 구겼죠. 그래서 유명무실이란 말도 지금 돌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예, 뭐 유명무실.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름을 얻었고 김무성 대표는 뭔가를 잃었다. 네.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는군요. 돌고 있습니다. 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친박계 거센 사퇴 요구에도 오랜 기간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급차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마크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게 지금 벤츠죠. 네. 네, 벤츠 구급차인데 이게 지금 그 이제 폐기됐나요? 예, 폐기된 그 차입니다, 이게. 네. 이게 2009년도에 이걸 도입을 했다 그러죠. 2009년에 도입을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요 안에 원격 화상 그 응급처치, 예, 그런 그 장비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장비를 위해서 좀 더 고급차를 구입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국내 그 차보다도 비싸다고 그래서 한 2배 정도 비싸게 이게 한 건데. 이게 일반 차를 사서 개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개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격 화상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일반 구급차처럼 쓰다가 이번에 이게 이제 폐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가격만 비싸게 주고 사고 원래 기능은 못했던 그렇죠. 거네요. 똑같이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네. 통신이 또 불량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송거리가 뭐 울산 시내니까요. 이거 울산인데 그게 뭐 짧고 또 거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원격 화상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제도적 문제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싼 차,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드는 차라고 그러는데 일반 그 네. 우리 한국 차를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비싼 걸 해놓고는 구입을 해놓고는 결국은 일반 차처럼 이걸 사용을 하다가 이게 지금 이거 말고 또 2대가 더 있다고 그러죠. 네. 폐기를 지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옛 소방방재청은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을 위해서 2009년 이후 3년 동안 무려 140대가량의 벤츠 승합차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익숙한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 남미 순방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볼리비아인데, 네. 볼리비아,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입니다. 예,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 모자, 전통 모자, 볼리비아 네. 전통 모자를 이 선물을 하니까 그걸 쓰고 굉장히 그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예. 인자한 미소는 여전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무튼 이 중남미가 카톨릭 신자가 아주 정말 많은 그런 대륙인데, 이게 전 세계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일 대륙으로서는 제일 많은 네. 또 그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점차 요즘은 이 감소 추세라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가 원주민들이 개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개신교 쪽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이렇게 지금 그 감소 추세인데, 이번에 이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 교황이 미사 집전 때 원주민 언어로 미사 집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78세 고령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힘들 텐데 여기는 지금 또 고산지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볼리비아 이 라파스, 이 수도가 라파스인데, 네. 라파스가 아주 그 해발 제일 높은 그 수도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도 아주 희박한 네네. 그런 그 곳인데,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일반인들도 뭐 갑자기 뭐 현기증이 난다거나 호흡곤란 증세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원들이 네. 그 공항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산소통 같은 걸 준비해 놨다 그러죠. 그런데 뭐 그런 산소통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더 특이한 것은 교황이 10대 때 질환으로 해서 한쪽 폐를 거의 절개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들을 했는데, 그럼 더 힘들었을 그렇습니다. 텐데도 그런데 뭐 아주 수행을 잘 하시군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신흥도시 산타크루스 예수 그리스도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했는데요. 세계 시민은 가난과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그 벤츠 구급차 그 사진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일반 구급차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네. 그 많은 그 세금 낭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런 세금도 아끼고 정말 그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카드 사용 금액은 더딘 경기 회복 탓에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해외에서 사용된 액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액이 증가한 건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가 $600로 상향 조정이 되고 출국자가 올해 1분기 470만 명으로 19.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